자, 오늘, 뭐, 아침부터 이 양반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 굿모닝, 예, 클레어 제이님, 반갑습니다. 꽤 괜찮은 소식이 뭐냔 말이죠. 이겁니다. 윤석두가 천안함을 탔습니다. 윤석두 천안함 탔습니다. 뭐냐? 천안함에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랬답니다. 천안함 괴담 유포 세력이 나라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답니다. 예, 천안함 괴담 유포 세력 나라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현충일날 6월 6일 현충일날 대전에 생존자 자택을 찾아서 아이고 자택까지 찾아갔어요. 예, 하루 전엔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고 순국선열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만들 것. 정말 순국선열들이 정말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예, 윤석열이 현충일 6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전우영씨 이분 예. 이분 저 진술 내용 보면은 아유 뭐 큰 충격 받은 거로 충격 이야기하지 폭발 얘기 안 하신 분인데 천안함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 희생된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대권 후보라는 사람이 어느 개인 자택까지 찾아간 거 보니 참 뭐 다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이 동네 캠프가 수준이 이 정도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오른쪽 화면에 보면요. 제가 트위터를 개설을 한 것이 2010년 6월 달에 제가 트위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럼 천안함 2010년 3월 26일이니까 2010년 6월은 또 6.2 지방선거가 있었죠. 6.2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 예, 제가 천안함 사건은 거짓, 왜곡, 은폐, 조작을 일삼던 세력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라는 예, 프로필에 예, 풀필에다가 헤드 타이틀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11년이 지나는 지금 현재까지도 한 번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거짓, 왜곡, 은폐, 조작을 일삼는 세력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윤석두가 올라탔어요. 천안함 괴담 유포 세력, 천안함 진실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 천안함 괴담 유포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11년 동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뭐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또 재판받고 1심, 항소심 작년 10월 달까지 항소심까지 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라도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보고를 안 받았든지 안 들여다봤든지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라도 본 적이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고해 받았겠죠. 결제 서류로 뭐 이렇게 했겠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 왜냐하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면 바보가 아니면 섣불리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덜컥 올라타는 일 안 합니다. 예. 죽으려고. 예. 그런데 올라탔습니다. 예. 그죠? 최근에는 김종인 조금 삐끗해요. 조금 삐끗합니다. 처음에는 어떻든 뭐 이렇게 윤석열이 날 찾아오겠지. 예, 우리 김종인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나바리에서는 그래도 내가 난데 내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아울러 주는 비대위원장 아니냐. 그리고 내가 뭐 스스로 당선된 적은 없지만 어쨌든 비례대표로 해가지고선 여기저기서 내가 몇 선인데 내가 난데 찾아오겠지 했는데 뭐가 삐끗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야 거기 들어가지 말고 너 그거 홀 들어가면 완전히 털려버린다. 그러니까 나랑 쫙 키워서 저거 잡아먹자. 우회상장하자. 그렇게 플랜을 잡고 있던 우리 김종인 할아버지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바깥을 뱅뱅 돌면서 이제 그거 하니까 동서고금의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라고 또 한마디 날렸습니다. 그다지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뭐 첫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뭐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건데 아마 이런 뜻이겠지요. 외국에는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나 그런 데는 검사 출신처럼, 왜냐하면 검사는 상명하복 명령이 굉장히 철저한 집단 아닙니까? 그런 출신들은 바로 그런 어떤 정치 일선으로 나가는 것을 제재하는 법안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이 민주적이고 국민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야 될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너희처럼 그렇게 거의 상명하복 조직 체제 문화가 강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부적절하다라는 시각이 법제화되어 있는 곳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있을지는 몰라도 예, 뭐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적 없다. 어쨌든 싫다는 얘기죠. 너 그럼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나를 모셔가지 않고 뭐하냐,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여전히 우리는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 윤우진 등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모으고 계신 분 계시죠? 예, 대통령 적당히 되는 것 아니다. 송영길 대표 있고요. 예, 수많은 사건들, 예,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윤캠프 수준을 보면은, 그나마 저 정도 수준이니까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왜냐? 독 안에 든 쥐, 독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이제 천안함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밝혀야죠. 예. 머잖아, 곧. 예. 그러면 함께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캠프가 그다지, 좀 영민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좀, 분석을 좀 할 줄 알고 좀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또 6월 6일 현충일이라고 해서 딱 그렇게 연결 지어서 그 이벤트 하는 방향이 누구라도 이야기할 만한데 못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수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원짜리가 됐죠. 그죠? 예, 뜬금없이 전하님 뜬금없이 천안함 사고를 언급했어요. 예, 10원짜리 짜장. 예, 참 검사들은 말이죠. 검사들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저는 피고인이니까 피고인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황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자료를 달라고 해야 겨우 주고 말이죠. 그나마 이제 2017년에 제일 우리 검찰로부터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받아낸 자료 중에 정말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진술서입니다. 진술서. 그 진술서가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고 첫날, 둘째 날, 일주일 이내에 4번 내지 5번을 작성을 해요. 3월 27일, 그 사고 다음 날이죠. 사고 다음 날부터 3월 27일, 28일, 19일, 30일, 31일, 또 4월 2일, 4월 5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 적게 쓴 사람은 2번 내지 3번 정도의 진술서를 썼고요. 많이 쓴 사람은 한 5번까지도 진술서를 썼는데, 그 진술서 원본을 2017년에 다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천안함 사건이 11년 되는 동안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1심 때만 4번, 뭐 5번 이렇게 바뀌었고요. 검사들도 바뀌었고 검사도 여러 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재판부도 재판장님, 우배석, 좌배석 해서 재판관면 이제 판사님 세 분인데, 첫 사건 때부터, 처음부터 이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빨간 스탬프가 콱 찍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단독심이 아니라 합의부, 재판장님과 우배심, 좌배심 세 분이 함께 재판을 쭉 꾸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번 바뀌었죠. 그러면서 2010 계속 이제 요구를 했죠. 진술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 하다못해 무슨 교신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 왜 안 주냐. 계속 군사 기밀이다, 비밀이다 하면서 안 줘요. 안 주다가 2017년에는 진술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진술서를 달라 그랬더니 재판장님이 검사한테 진술서 국방부로부터 받아서 제출토록 하세요. 그 진술서 그 중요한데. 그러니까 또 검사가 또 그래야 되나 보다 해서 또 국방부에 요청해가지고 또 받아냈어요. 받아내서 전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사고가 나고 난 직후에 이 얘기하는 데는 진실이 거의 들어있거든요. 느낀 대로. 더구나 김광보 대위,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광보 대위가 포술장인데요. 천안함의 포술장. 진술서를 쓰기 전에, 진술서를 쓰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대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본대로 느낀 대로 정확하게 작성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을 진술서 내에서 두 대원이 그 얘기를 합니다. 포술장님이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대로 본대로 느낀 대로 작성을 하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이 진술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포술장이 참 정말 중요한 말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빵 터져서 자기들 말에 하면 국방부 주장에 하면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벽체가 뜯겨져 날리면 날아가는 그 바로 방에 있었던 원사께서 폭발 아니다 라고 진술서에 썼습니다. 폭발 아니다. 그 다음 가판장께서도 진술서에 썼습니다. 폭발 아니다. 동급의 함선이 충돌하는 느낌. 그 다음에 철판과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 심지어 우리 전 탐장께서는 상사님이신데요. 법정에 나와서도 진술을 했습니다. 벽체가 뜯겨나가면서 하늘에 별이 보였다. 삼천도가 터지면요. 막 그냥 그냥 생존해서 말씀하시는 게 증거죠. 심지어 이제 그 가운데 주무시느라고 뭔 상황인지 몰랐다는 진술을 쓰신 상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방에서 터져나가서 한쪽 벽이 뜯겨나가는 방에 계신 분이 주무시느라고 무슨 일이 있었든지 몰랐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진술을 받은 게 2017년이고요. 진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윤석두 파는 아무래도 좀 생각이 좀 모자란 것 같다. 천안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괴담 유포 세력 한번 진실을 한번 가려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요. 자.